네, 파트 3 진행하겠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것도 뭐 비슷한 관계인데 어쨌든 좀 많이 단순화됐죠. 이건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거를 이제 설정집 같아요. 뭐 칼라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인터로 그렸나요? 뭘로 그렸나요? 어쨌든 앞에서 봤던 그 회화적인 작품과 되게 이제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그 우리가 배경 설정집이죠. 배경 설정집. 요거는 이제 그 대상물을 보고 러프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그려서 이거를 꼼꼼하게 그리지 않는 것이 이제 일단은 확인을 해서 또 리테이크 받아야겠죠. 의견을 받고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3D로 만들어진 거고 3D도 사실은 2D 기반이죠. 먼저 스케치가 되고서 거기 맞춰가지고 모델링이 되는 거라서요. 예, 이것도 다 지금 네, 밑에 거는 3D인 것 같은데 위에 그려지는 것들은 전부 다 2D로 그려져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뭐 어떤 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이제 재조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재조립. 지금 정확하게 이제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요거는 어디서 어떻게 예,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도 지금 이제 그 방안의 구조 아니에요. 방안의 구조도 다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을 재조립하는 것들이죠.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디서 봤던 것들인 거예요. 어디서 봤던 것들을 사실 재조립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 막 머릿속에서 뭐 그림을 그린다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은 관찰을 통해서 대상물들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경우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상당히 그 능력이 계신 분 아니고는 머릿속에 있는 걸 상상해서 그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예. 뭐 빠른 시간에 후딱 해서 뭐 이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예, 아무리 잘 그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 구조도 사실은 이런 그 나무의 대상물들도 고민을 하면서 그랬을 거고요. 아까 거하고는 좀 달라요. 아까 거의 배경하고는 보세요. 지금 여기 공간에서 보여지는 것과 지금 여기 공간에 보여지는 것들은 이게 좀 더 뒤로 밑으로 갔나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지는 것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위에서 보면 이게 아마 구조가 맞을 거예요. 네, 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각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어떤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대상물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린다 그러면 이제 좀 그 위에서 탑뷰죠. 예, 탑뷰에서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공간이 있고 뒤에 그러니까 앞에 테레비가 있고 그 뒤에 공간들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침대가 있는 거죠. 예, 방이 사실은 굉장히 좀 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이쪽에 투시 같은 경우 예, 공간성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것이 훨씬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작아지면서 이 공간들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이 있으면 대상물과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대상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상물과 요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더더욱 작아지겠죠. 이 공간을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여기도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이 작아져 보이잖아요. 근데 요 사이가 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더 작아져 보이는 거죠. 여기는 아까 그 캐릭터가 보이는 데서 공간이 있는 거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침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가 누워 있고요.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해서 투시 개념은 더더욱 작아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도 사실은 요거와 요거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 투시에다가
그 다음 공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사진을 보고 했겠지만 그죠? 거기에 좀 더 과장으로 앞에 나무도 심고 막 했겠죠. 예. 요거는 기본 툴을 갖다 놓고 이제 공간을 이제 꺾어 놓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투식을 대충 맞추고 무너진 거니까요. 예. 무너진 거는 약간 투시가 좀 흐트러져도 상관없죠. 예. 아마 이게 뭐 드라마인가 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회화적인 느낌을 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경 작가가 아마 회화하시는 분일 거예요. 아까 이제 회화 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제 회화 작품을 좀 많이 봤으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회화 작품들 중에서도 아메리칸 쪽, 유럽 쪽이 아니라 미국 쪽의 회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은 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특히 보색을 잘 써요. 그래서 훨씬 더 공간이 더 확장이 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아메리칸 아트가 따로 있어요. 아메리칸 아트. 그래서 대중화의 개념인데 뭐냐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 유럽 쪽은 약간 그 종교적인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요. 그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기본 베이스고 그다음에 중세의 어두운 어떤 그런 그림자 그런 느낌들. 그다음에 유럽 쪽을 보시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약간 좀 이제 위쪽이 많이 분포하죠. 돈들이 많은 그 나라들은. 그래서 거기 기후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이태리나 이쪽 밑에 쪽은 굉장히 좀 따스하고 온화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쪽은 좀 활발하고 위쪽으로 하면서 되게 좀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지형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좀 한참 위잖아요. 북부 쪽이니까 거기는 춥고 비도 많이 오고 막 좀 그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국은 옛날에 좀 고립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그 뭐랄까 이게 이야기도 많아요. 소설 그러니까 그 디즈니가 여러분들이 그 이제 디즈니 스토리는 거의 다 유럽에 있는 각 유럽의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디즈니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디즈니 형제들이 유럽을 순회하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화 시켜가지고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럽식이에요.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미국은 또 의외로 아메리칸 아트를 보시면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되게 그 빛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되게 따스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밝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어두운 색을 많이 안 쓰는 대신에 보라색이라든가 약간의 좀 이렇게 보색 대비를 통해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약간 노란기를 좀 많이 좀 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밝은 듯한 거를 많이 내요. 그래서 지금 색감도 그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색폭이 보세요. 그죠. 아무리 불꽃이 나고 뭐 하더라도 불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컬러들 보면 되게 이쁘죠. 아까 오페라색도 있고요. 오페라색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참 드문데 어쨌든 전체적인 컬러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페라를 좋아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막 전체를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되게 그 이게 불난 것 같은 느낌을 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컬러가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그죠? 컬러 관계들이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라이트라고 이거 지금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거는 거의 그 이게 아마 디지털인 것 같은데 색을 진짜 기가 막히게 쓰네요. 제가 봐도 이게 진짜 디지털인가요? 디지털이겠죠. 어쨌든 책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그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건데 투시는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라인선은 없고 그 색감에 의해서 모양이 드러나잖아요. 잘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보면서 잘해. 물론 이 안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린 거예요. 예.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폼에만 맞춘 거죠. 근데 느낌은 좋네요. 그쵸. 이것도 투시 관계 위로 딱 하면서 이 자료 원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게 해상도도 좀 좋았으면 좀 아쉬운데 그쵸. 예. 작품이 되게 좋아요. 나중에 이거 구글에다 한번 검색하시면 이게 칼라집도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잘 그리네요. 예. 다 이제 빛의 관계예요. 이게 디지털 맞네요. 예, 디지털 맞아요. 지금 왜 디지털 맞냐면 여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디지털이에요. 예. 근데 이 색감 관계들 어두운 거 안에서 밝은 듯한 것들만 여기 딱 표시되고 여기 딱 비춰지는 거니까 굉장히 그죠. 전체적으로 그걸 빼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걸 빼면 다 우중충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색을 되게 통째하면서 전체 분위기를 잡고 그다음에 라이트만 탁 주는. 잘 그려요. 잘 그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외국은 더 많죠, 그죠?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웹툰 작가나 아니면 좀 그림을 그린다는 분들도 외국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거기는 밥 먹고 그냥 그림만 그려요. 밥 먹고 그림만 그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잘 그리세요. 구도도 멋지고, 그쵸? 구도도 멋지고. 이게 사실은 이 터치되는 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컨셉 잡고 이 구도 잡는데 아마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비 관계 그죠? 예. 비세 관계에 대해서 딱 이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격이 좀 다르죠. 이거하고는 느낌이. 여기는 조금 약간 좀 편안하게 갑니다. 여기도 브러쉬들 보세요. 브러쉬들 이렇게 보시면 둥툭툭 던졌잖아요. 그죠? 던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감이나 안정감들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을 지그시 떴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그 학교가 주변이 전부 다 숲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 오실 때 잘 보세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떠서 덩어리감을 잘 생각을 하세요. 예. 아니면 한 풀 한 풀 만드시든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이것도 앞에 구조, 여기 앞에 구조는 약간 포커스가 안 맞고 이쪽에서 포커스가 맞게 하면서 이렇게 단계를 구분을 시킨 거예요. 공간에 대한 단계들이 그죠? 포토샵에서 여기에 하나, 요 라인선 하나 좀 흐린 거 보이시죠? 요거와 요거. 아마 요걸 복제해서 그대로 붙였을 것 같고요. 통과했던 대비변 주고, 그쵸? 보시면. 그 다음에 조금 리터치만 했겠죠. 그러면서 저쪽은 이렇게 약간 모노톤인데 거기서 빛의 관계를 하고 눈을 지그시던 보세요. 그쵸?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은 알죠. 전체적인 느낌을 알고 그 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없이 작업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인 작업은 반드시 있고요. 그 기본 틀에서 라인만 감춰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형태감이라는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저 역광으로 빛이 들어오죠. 빛이. 역광으로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빛의 관계들이에요. 빛의 관계들. 빛의 관계들이 없으면 그림이 우리가 사물도 그런 거죠. 빛에 의해서 모든 컬러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서로가 반사되고, 그쵸.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됨으로써 우리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반사가 없고 흡수가 되면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흡수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투명 인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사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텔즈기 있죠. 스텔즈기가 이제 레이더를 해서 레이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빛하고 비슷해요. 광선을 계속 쏘는 거예요. 축축축 계속 쏘는데 그거를 반사를 안 하는 거죠.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스텔즈의 핵심 기술이죠. 핵심 기술. 반사를 하면서 보이는 건데 흡수를 하니까 이게 그냥 빛이 통과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통과된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도 그런 대비, 즉 흑백의 대비를 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흑백의 대비를 어떻게 줄 거냐. 통관계.
유통관계를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케치할 때는 이제 되게 연필로 스케치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노톤이잖아요. 모노톤으로 하면서 빛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얹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대개들 다 이제 빛의 관계. 이 작가는 빛을 참 절묘하게 이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뭐 이렇게 뭐랄까 웅장하거나 아니면 공포스럽거나 아니면 그 은밀한 것들은 빛들이 어때요? 분위기는 좀 어둡죠. 어두우면서 미세하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좀 빛이 강렬하게 오기도 하지만 또 약하게 오기도 하고 이 친구 좀 프레쉬를 켜서 그 부분이 좀 더 전체가 좀 더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 그죠. 예. 하나하나 맞춰서 컨셉으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요런 컬러나 요런 것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 브러쉬 터치감들을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 브러쉬도 이제 선별을 잘 했겠죠. 근데 레이어층이 되게 좀 많아 보여요. 레이어층을 쌓아가면서 중첩하고 하면서 그 미세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디지털 색채학에 관련돼서 저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지금 밀도감이거든요. 밀도감인데 디지털의 밀도감은 어떻게 낼 거냐. 그러니까 회화에서의 밀도감과 디지털 밀도감은 좀 달라요. 회화에서의 밀도감은 그 밑에 색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유화물감을 우리가 완전히 말랐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미세하게 색들이 변화가 되고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 때 그림들 렘브란트나 이런 쪽의 그림들 같은 경우는 밑색에서 어떤 색을 칠하고 고위 어떤 색을 칠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디테일 같은 경우는 우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층에 의해서 비춰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층의 단계들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레이어층을 쌓아가면서 시각적으로 그것이 공간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활동 우리가 레이어 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 한두 개 올려서 그런 레이어가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릴 때 밑에 베탕색 그다음에 위에 풀색들도 풀 이제 언덕에 여기 밝은 거 말고요. 여기에 미세하게 여기 색들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최소한 네다섯 개의 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이런 공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밀도감이라 디지털의 밀도감은 레이어를 얼만큼 많이 형성하느냐. 레이어를 그냥 면으로 치면 사실 의미가 없죠. 약간 이렇게 손가락에 비껴가듯이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 사이사이로 미세한 색들이 우러나오는 걸 밀도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밀도감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그 레이어층이 그만큼 많고 그 사이사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계층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 하나의 화면이 쭉 오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포토샵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룹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구분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거하고 요거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요거는 되게 풀에 대한 부분들을 레이어를 쌓은 거고 여기는 이제 그건 아까는 풀은 아까도 모르겠어요. 자연물은 굉장히 임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레이어를 충분히 쌓을 수가 있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죠. 점점 변형해서 싸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적으로 이제 구조잖아요. 구조적인 거는 사실은 그 레이어 쌓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분은 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도 구조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요. 명확하게 딱 면들이 형성이 되고 그 면을 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할 때 그 라인을 잡잖아요. 라인을 잡는데 그 면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상황 표현할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단계를 쳐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빛이 반사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서 요 뒤에 풍차 같은 거 이미지도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구조적인 것에서 포인트를 딱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가 거 칭찬을 되게 많이 하네요, 제가. 그리고 지금 그 구조를 보면 위에서 보여지는 것도 라인이 다 기본적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라인만 싹 없앤 거예요. 터치만 딱 해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사물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카피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페인팅보다도 사물할 때도 접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면은 안에 이제 이게 외국식 뭐 이렇게 이제 게임기죠. 예, 게임기인데 안에 구조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디지털로 페인팅 한 건데 거의 뭐 약간 그 아크릴화라는 그 느낌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네요. 요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죠? 기본 구조에다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제 투시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중심점을 잡지 말고 중심에서 약간 비껴서 해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 그게 공간이 더 확장이 더 돼 보이고 되게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투시할 때 중앙으로 맨날 포커스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 중딩 모드고 중앙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그몇 대면 16대 1인가요? 16대 1. 황금 비율 뭐 거기서 수평으로 위로 올라가든가 중앙심점에서 중심을 중앙에 딱 놓는 것도 아니에요. 중심에서 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예,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켜온 것 같아요. 그쵸. 빛에 대한 그 면에 대한 것들을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되게 그 물론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런 걸 그리면 되게 어렵죠. 어렵게 그릴 텐데 이분은 되게 좀 툭툭툭툭 던지는 듯한 느낌? 거기에 이제 뒤쪽은 뭐 블루어 처리 좀 하고 위에 또 리터치 하고 일단은 전반적인 컬러를 덮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의 뭐 필터 쓴 듯한 느낌? 네, 그걸 깔아놓고 위에 색들을 이렇게 줌으로써 좀 더 밝게 안 해도 그죠? 흰색이 나온 게 없잖아요, 여기 그죠? 흰색이 나온 게 없습니다. 화면 안에 보시면 그쵸? 예, 흰색이 나온 게 없어요. 아,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진짜 흰색이 나온 게 없네요. 보세요. 화면 안에서 흰색 부분을 표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이제 약간의 좀 어두운 데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밝은 부분이 있을 텐데 밝은 부분 흰색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 분위기를 굉장히 좀 가져가는 듯한 이 사람이 흰색 아주 그 화이트죠. 화이트를 안 쓰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 뭐 아까도 다른 거죠. 전 강의에서도 다른 작품 보면서 이제 빛의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이 작가는 빛을 진짜 활용을 잘하네요. 굉장히 뭐랄까 빛을 밝은 부분을 적게 써가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그쵸? 빛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렬하게 쓰여지는. 그러니까 배경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저는 일단은 뭐 다른 좋은 작품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 색이라든가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흰색은 없어요. 아, 여기 하나 있나요? 이것도 흰색은 아니에요. 마지 화이트한 흰색은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툭툭툭툭 친 거죠, 그죠? 잘하네요. 뭐 잘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일단은 구도가 그냥 딱 맞잖아요. 안정적으로, 그죠? 예, 스케치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거기에 맞춰 색을 툭툭툭 쓴 거죠. 라인선은 다 빼내고. 이 망치하고 한번 볼까요? 망치하고 유난히 좀 잘 느낌인데, 그죠? 잘하네요. 예. 어쨌든 전체를 봤을 때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예. 지금 이것도 우리가 그 전에 그 네모 안에 그려 이렇게 그 벽선 해가지고 위에서 본 듯한 해서 그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거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어두운 데들도 컬러감이 있어요. 그냥 블랙 쓴 거는 거의 없어요. 결국 블랙과 화이트를 쓴 게 아니라 거의 유사색을 쓰면서
어둡게 가고 색을 좀 앞쪽에서 다르게 쓰면서 그때 우리 나무 얘기했잖아요. 나무에서 요 앞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훨씬 더 강렬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저도 이제 요거를 공유는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지금 저 조그만 작품들도 굉장히 이런 거 실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쵸. 예. 물론 이제 이게 동굴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도 지금 어쨌든 굉장히 기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저 뒤에 보이는 것들 구조들이 되게 다 안정적이네요. 예. 이런 것도 좀 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것들도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가면 좀 있는 듯한데 그걸 좀 변형해서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브러쉬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빛, 그쵸? 빛이죠. 빛. 그 다음에 투시가 요거는 되게 밑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약간 그 위에서 본 거고 요것도 약간 위에서 본 거예요. 그죠? 약간 위에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시점의 변화. 예. 여기서 흰색 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흰색 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강렬한 빛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레이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그 다음에 이런 톤의 관계를 엄청나게 잘 쓰는 거예요. 그 레이어층이 굉장히 빛에 있어서 여기서 레이어층이 꽤 많을 거예요. 예. 꽤 많아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잘 그리네요. 잘 그려. 깔끔하게 인정이 되는. 요거는 아마 지금 그려진 건지 아니면 3D로 잡힌 건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건 당연히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와 투시에 대해서 철저한 상태에서 이 세 개 리터치를 최대한 단순하게 끌어가는 그러면서 대비 관계를 굉장히 비세 관계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네 지금 이것도 보면 그렇죠. 되게 쉽게 그린 것 같이 보여지죠. 그죠? 예, 툭툭툭툭. 예, 근데 실제로는 그죠? 이건 라인이 있는 건가요? 라인이 있네요. 라인 있는 것도 있네요. 라인 있는 것도 훨씬 좋은데요. 라인도 지금 그 프리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뭐 각진 라인보다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거는 바로 작업했다기보다는 연필로 좀 작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캔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타블렛으로 이렇게 그렸으면은 뭐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라인과 겹쳐지는 것과 라인이 없는 것에 적소적소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라인이 있는데 있죠. 예, 있으니까 라인이 좀 나가. 이건 라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라인이 없을 때는 면의 개념이 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뭐죠? 레이어 개념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건 나중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배경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배경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배경을 이렇게 그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우리는 그 뭔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라인 작업할 때는 그렇죠. 라인 작업할 땐 그런데 지금 이런 걸 갖고 지금 보면 요 자동차 위쪽에 바퀴 있죠. 위쪽에 바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회화할 때도 공간성을 좀 많이 줘서 그 대비 간격을 되게 약하게 주잖아요. 근데 더더욱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변의 컬러까지 믹스를 하면서 시각이 좀 확산되는, 네,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공간이 좀 열려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배경들이에요. 예,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닫혀 있는 배경이죠. 아까 것이 공간이 훨씬 더 커요. 실제로 이게 공간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근데 여기는 이런 그 지평선과 이런 그 보여지는 외곽에 의해서 공간이 넓어져 보이는 거지, 실제로 통각에서는 이게 훨씬 더 공간이 더 커 보입니다. 밀도감도 훨씬 더 높고요. 예. 자, 어쨌든 잘 그리네요. 예. 뭐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봤는데 이거를 지금 뭐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이 뭐 좀 아까 또 잠깐 쉬는 사이에 제가 또 올려드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회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로 할 거고요. 디지털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배경도 컬러감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유화로 한 거예요. 유화를 했는데 이런 컬러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컬러와 그들이 표현하는 컬러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가로 진짜 풀을 녹색으로 막 그냥 쓰면은 굉장히 그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적으로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칠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색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순간에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올라놓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80년도, 90, 59년까지 사신 분들의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색에 되게 색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도 풀도 색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같은 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되게 그 세필 같은 걸로 계속 찍어가면서 되게 색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자자자자 하는 느낌, 약간 끓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도 요 나무색만 보더라도 그쵸, 위에서 보여지는 나무의 녹색, 그 녹색이 이렇게 투과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그랬을 때 훨씬 더 이게 자연하고 잘 어우러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이 하면 나뭇잎만 녹색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맴도는 것도 사실 나뭇잎도 좀 중간중간에 써주면 같이 호흡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거는 뭐 인물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작이나 이런 것들만 카피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경을 할 때는 이 실제로 회화 작품을 되게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단순하게 좀 전에 봤던 그 일러스트 작품, 디지털 일러스트, 그러니까 진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배경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근데 붓을 되게 적게 쓰면서 남은 나무도 되게 좀 이렇게 표현을 단순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사실처럼 보일 수 있는 확장성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이 그려야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구조적인 것도 굉장히 안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는 라인을 드러나진 않았지만, 라인을 걷어냈지만 숨겼지만 일단은 굉장히 구조가 단단하니까 일단은 색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인의 배경에 대해서, 일단은 과제는 본인의 배경을 자료를 계속 준비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합성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서 포토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스크린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화이팅!